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현금 비중 생길 때마다 일단 킵해 놓자. 두 번째는 대형주 못마땅할 때 그거의 대안들이 중소형주에 있을 수 있으니까 손절을 안 했을 땐 그 종목을 갖고 있죠. 손절하면 현금이 생기죠. 이 현금으로 손절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상황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좀 개별주 관련해서 좀 들어가 네.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좀 쉬는 게 낫다고 보시나요? 좀 애매모호한 장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 투자를 쉬는 거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 있어요. 극단적으로 장 꺾였으면은 그냥 돈 다 빼고 계좌 없애는 게 정답 아닌가요? 저는 그건 절대 정답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좌를 만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었고 얼마나 상장 기업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마 계좌를 만들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서 상장 기업에도 관심 갖고 특히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는 탑다운 분석가이긴 하지만 탑다운에서 봐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고 우리나라 증시가 위험한 상태면 다 현금 보유 100% 하고서 주식시장 떠나세요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을 포함한 어느 성공한 투자가도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떠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떠나는 건 반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금 비중의 조절이라는 게 있죠. 현금 비중의 조절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장은 50% 해야 돼요? 뭐 30% 해야 돼요? 몇 %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팔면 돼요. 10종목 갖고 있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서부터? 네. 정말 10종목 갖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하나 팔죠. 그러면 어쨌든 현금 100%였던 분이 하나를 팔았으니까 현금 10%가 생긴 거죠. 그럼 보통의 분들은 계좌에 현금 있는 걸 정말 못 견뎌 합니다. 빨리 뭐 사야 돼. 막 손이 근질근질 하죠. 근데 그 텀을 좀 길게 가자는 거죠. 지금 장이 불안할 땐 현금이 생겼을 때 현금을 바로 쓰지 말고 좀 더 갖고 있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9번째, 그러니까 2번째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을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현금 비중이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은 팔더라도 마음에 드는 종목이 별로 없는 장이다. 아까 제가 거래소 보여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사실 거래소 지금 탑10 안에 있는 종목이 짝으로 5쌍이 있거든요. 반도체가 2종목, 제약바이오가 2종목, 자동차가 2종목,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가 2종목, 그리고 2차 전지 LG화학과 삼성 SDI 2종목에서 10종목이 딱 5쌍이에요. 근데 그 10종목의 차트를 보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현금을 사실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섣불리 막 살 종목이 막 이쁜 종목들이 있진 않아요. 작년 여름에 그렇게 이쁜 종목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고퍼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고점에서 조금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막 이뻐 보이는 종목이 많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점에서 막 올라갈 때는 저점에서 10% 20% 오른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지금 고점에서 10% 20% 떨어진 거를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 돼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 코로나 저점에서 이게 작년 봄이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작년 봄, 작년 여름, 그리고 여기 빛이 올렸던 게 11, 12월, 그리고 연초. 이 흐름을 보면 사실 지금 불안한 게 맞거든요.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게 맞고, 그럼 지금 장은 다 도망가는 아니지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팔았을 때 현금 보유텀을 좀 더 길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런 비중들이 있어요. 원래 주식은 한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종목 한 종목에 모여서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구성 능력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은 업종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대형주 비중에서 만약에 대형주만 많이 갖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한두 달, 두세 달을 보냈을 확률이 높다. 왜? 지수가 7월
달 고점 찍고 지수 고점 찍은 지 두세 달 됐다는 얘기는 대형주들이 두세 달 전보다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 다 밀려 내려왔죠. 네, 그럼 포트폴리오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10개가 다 대형주라면 그 대형주들 탑 10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세 달 전 고점 올라간 거 단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 그럼 적어도 이런 흐름을 읽어냈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중소형주 비중을 좀 높이시는, 그래서 두 가지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현금 비중 생길 때마다 일단 킵해 놓자. 두 번째는 대형주 못마땅할 때 그거의 대안들이 중소형주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건 말씀은 어느 좀 갑자기 좀 가격이 좀 내려왔다고 해서 싸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현금 비중은 그래도 뭐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좀 생각하시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세무사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차트도 보고 이렇게 3박자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은 이런 고점 찍고 흘러내리는 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은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새로운 종목을 살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뭐 비중을 정말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거죠. 매도 타이밍 잡을 때 저는 매도 타이밍을 절대 퍼센트로 잡진 않아요. 저는 이제 매수 이유를 생각하고 매수 이유가 좀 상실이 됐을 때, 재무제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지거나 또는 차트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아지면 저는 매도를 선택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 정도까지 안 된다면 저는 그냥 쉽게 말하거든요. 10,000원에 샀다면 살 때부터 정해라. 13,000원에 팔 건지 15,000원에 팔 건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올라가는 장, 이게 이제 추세 매매인데요. 작년 여름 가을에는 정말 100%를 갖고 있어도 됐다. 왜? 이건 누가 봐도 상승 추세 장이었고요. 누가 봐도 상승 추세 지나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 당시에도 계속 상승 추세 장이라고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했던 건 바닥에서의 경과 기간이었어요. 바닥에서의 경과 기간이, 이게 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요, 오르고 내리고 하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옆으로 가는 사이클은 사실 사이클 측정을 못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6년, 7년 요 시기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직후에 상승한 다음에 한 2010년, 11년부터 2018년 급등전 17년까지 한 6년 정도, 만으로 6년 정도는 정말 박스권이었어요. 1800에서 2200 정도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 여기에 있죠. 네. 근데 그때를 빼고는 한 1년 반, 2년 오르고 또 1년 반, 2년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의 모습을 잘 보면 올라갔던 폭이 내려갔던 폭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치에 있겠죠. 그럼 지금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저점까지 막 1,500 아니면 예전 1,000까지 빠지겠냐? 저는 그런 하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1,400, 500부터 3,300까지 왔으면 또 뭐 한 3,000 위태 한번 하고 뭐 2,000 몇 %까지 갔다가 올라오더라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고점이 언제냐 해서 전고점인 3,300일 확률도 좀 생겼네 이건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저점 바닥보다 벌써 1년 반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3,300을 또 돌파하면, 전고점이 돌파되면 다시 또 상승장이면 거의 연말까지 상승 분위기거든요. 그럼 거의 2년 상승이거든요. 그런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확률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옆으로 길 확률이 지금 제일 높고, 옆으로 기다가 뭐 한 3,000 한번 깰 확률이 좀 더 저는 더 높은 것 같고, 그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지만 전고점 돌파하고 3,300을 또 뛰어넘어서 뭐 3,400, 500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연말까지도 가는 거고 내년 연초까지도 가는 거고, 그러면 정말 2년 상승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꼭지 천정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으로. 네, 계속 우상향 했습니다. 10년 우상향. 그럼 이제 비교가 되죠. 그래서 요즘 특히나 서학개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야, 우리나라 증시는 뭐 왜 10년 오르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차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증시는 요번 10년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10년 이상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기축통화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봐요.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일단
통화에서 환율에서 차이가 있고요. 금리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기업의 맥시멈 성장 가능성이죠. 맥시멈 성장 가능성은 글로벌 기업이 되는 성장 속도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성공한 테슬라가 세계 1위의 전기차가 되는 거고, 미국에서 성공한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세계 1위의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은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딱 할 만한 시총이 나오는 기업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0년 상승 이런 거는 저는 좀 불가능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보고, 그러면 과거의 패턴인 2년 상승 2년 하락이 반복이 된다면 코로나 저점 대비 지금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분명히 코로나 저점이 바닥이었고, 그 바닥에서 얼마나 지금 상승했니? 2배 이상 상승했고, 어느 기간 상승했니? 1년 반 상승했어요, 지금. 그래서 요번 고점이 고점일 확률이 좀 생겼고, 만약에 3,300 돌파해서 3,500 이상 간다면 그 어딘가에 또 고점을 찍고 흘러내린다면 거기가 고점이 될 확률은 요번보다도 훨씬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 조심스러운 어떤 네. 행보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뭐 가지신 주식으로 거의 뭐 100%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현금이 없고. 그 왜 못 파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나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팔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을 팔아라.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의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다 미련이 남거든. 그렇죠. 다 한 번은 더 오를 것 같고, 내가 산 가격이 한 번 올 것 같고, 그래서 못 파는 건데, 어떻게 이걸 좀 냉정하게 그 마음에 안 드는 주식으로 분류해서 이게 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이게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라는 이제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을 이제 사람이랑 빗댄 건데요. 좀 주식을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이라고 저는 비유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는 인간관계.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나 어떤 상품을 볼 때는 제가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또는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정말 미련이 남는다는 표현 너무 정확하신 게, 사실 주식에서 제일 이쁜 거는 저한테 수익 내준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미운 종목은 손실 낸 종목이거든요. 만약 인간관계라고 친다면 저를 정말 좋아해 주는 사람과 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만 계속 만나면서 고통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네. 주식 계좌에 저한테 이익 주는 종목, 너무나 이쁜 종목은 빨리빨리 잘라내죠. 이익 나니까 팔기가 쉬워요, 오히려 네, 그런 건. 너무 마음 편하게 팔죠. 얘는 나한테 수익을 줬어. 이러면서 너무 마음 편하게 팔고, 반대로 이제 손실을 준 종목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도, 그 어떻게 하면 좋아 끌끌 혀를 차면서도 본전이 올 때까지 갖고 가는 그 심리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심리인 거고요. 저는 이제 주식에서만 볼게요. 일단은 추세 매매라는 게 있어요. 추세 매매. 상승의 추세의 힘으로 더 상승으로 가고, 하락 추세의 힘으로 더 하락으로 밀려나는 게 추세인데요. 추세 매매 관점에서 본다면 올라간 거는 상승 추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겠죠. 그렇죠. 나한테 이익을 준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추세 종목이었을 거예요. 나한테 손실을 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 추세로 전환을 막 했거나 이미 전환한 종목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상승 추세 종목을 다 버리고 하락 추세 종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차트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재료 가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하락을 준 종목은 그 종목에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악재가 그렇죠. 나왔으니까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잖아요. 요즘 악재가 한두 개였나요? NC부터 악재 나오고 급락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LG화학도 악재 카카오도 나오고 그렇고. 급락 나왔죠. 카카오도 악재 나오고 급락 나왔죠. 근데 악재 나오기 전 고점을 돌파한 대형주가 지금 단 한 개도 없어요. 차라리 악재 나온 날 파는 사람들이 승리라고 할 만큼 악재 나온 첫날보다 계속 더 떨어졌죠. 그럼 결국은 악재가 나온 종목은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왔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재료가치상으로도 떨어진 종목을 파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가치인데 우리가 진짜 기업 가치는 사실은 단기적인 게 아니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말 기업 가치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야 얘는 단기 악재 때문에 또는 단기적인 가격 추세는 하락 추세지만 정말 이 기업은 좋아. 그것들만 갖고 있으세요. 근데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투자자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왜? 세무제표를 누가 잘 볼 수 있냐고요. 제 직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야, 너 차티스트가 그런 소리 뭐 하냐? 세무사. 저는 세무사예요, 세무사. 세무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고 저는 차트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무사가 아니고 재무제표를 못 본다면 아, 저 반쪽짜리네. 지금 뭐 차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런 비판이 두려워서라도 저는 차트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그래도 투자자 100명 중에 1등으로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1등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있냐 이거죠. 그분들에 한해서는 기업 가치를 정말 정확히 보고 재무제표를 봤는데 얘는 진짜 재무제표상 너무 저평가야. 그 종목은 갖고 가세요. 손실이 났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 난 종목 중에 기업 가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확실한데 일시적인 악재 때문이라면 그건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야말로 미련이신 거고요. 그거는 일찍 팔수록 더 유리한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확률이거든요. 근데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손실난 종목을 손절 안 했을 때 더 떨어질 확률이 더 크고 또 이익 뭐 한 5% 10% 난 종목을 안 팔았을 때 그 종목이 50% 100% 가락률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련보다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거,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가 상승 추세가 더 좋은 건데 또는 재료가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는 건데 요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미운 종목은 빨리 팔아야 되겠구나. 이쁜 종목,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좀 더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인드의 전환이 분명할 것이고 그 마인드 전환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재무제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기업에 대한 믿음을 일단 갖고 중장기 투자를 해라. 기업에 대한 믿음 없이 근데 진짜 이 말씀 진짜 드리고 싶은데 적자 기업이랑 자본 잠식 기업도 미련 갖고서 정말 1년 이상씩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큰 포트폴리오. 막 50% 이상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까고 봤더니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봤더니 정말 막 적자, 막 3년 연속 적자 기업 또는 자본 잠식 기업. 그런 종목들은 정말 중장기 투자할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적어도 중장기 투자하려면 우량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한 20위, 30위 안에 드는 종목들 재무제표 확인하시고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손절매 안 하고 얘는 믿을 수 있어. 그런 종목들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 내가 한 5%, 6%만 됐어도 손절할 텐데 지금 벌써 15%야, 20%야, 30%야. 이런 것도 다 의미 없다 이거죠. 의미 없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럼 제가 계속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심리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마음, 아우, 손절은 아까워. 이건 심리인데, 그럼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손절을 안 했을 땐 그 종목을 갖고 있죠. 손절하면 현금이 생기죠. 이 현금으로 손절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목은 2천 종목이 있어요. 그 2천 종목 중에 손절한 종목은 그냥 2천 종목 중에 하나 갖고 있는 종목 그 하나인 거예요. 그 한 개랑 나머지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유리하겠냐고요. 당연히 더 좋은 종목을 손절한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주식 투자의 기본인 종목 선정의 능력과 결부되는 건데요. 종목 선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손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더 좋은 거 사면 되니까. 그럼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8,000원이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원가회계 관리액에서 매몰원가라 그래요. 이미 죽어있는 가격, 나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도움이 안 되는. 내가 10,000원에 사서 8,000원이 된 건 지금 현재 8,000원짜리인 거고 10,000원에 산 건 내 의사결정에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 8,000원짜리가 내가 5,000원에 샀던 10,000원에 샀던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가 8,000원이 중요한 거고 그 8,000원짜리를 계속 갖고 있느냐 또는 8,000원에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냐 이 두 개의 의사결정이어야 해요. 근데 손절매가 안 돼요 라는 건 벌써 내 원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내 원가는 내가 파느냐 안 파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매몰 원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내가 산 가격을 기억하면서 손절매가 아까운 건 오로지 심리적인 거지. 그냥 너무나 객관적으로 팔아서 돈 만들어서 그 돈으로 더 좋은 종목을 사면 되는데 더 좋은 종목을 살 자신이 없어. 그러면 종목 선정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내가 30% 손실 본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달 후까지 얼마를 오를 거냐. 그럼요.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걸로 갈아타는 게 아주 경제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심리적인 거를 손절매 타임이 진짜 놓쳤어요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반토막 날 때가 아니라 못 파신 분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분들은 팔라고 말해도 죽어도 못 팔아요. 죽어도. 5%, 10%, 20%까지도 사실은 팔아도 됩니다. 10,000원에서 8,000원에 파는 게 뭐 8,000원에 팔아서 다시 8,000원 다른 어떤 종목인가 8,000원짜리 사서 10,000원에 가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는 연습이 사실 더 중요한데 10,000원에서 5,000원 될 때까지 못 팔았다면 5,000원에 팔아서 다른 또 어떤 5,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2배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 2배 않죠. 가는 종목을 찾긴 사실 쉽진 않아요. 또 심리적으로도 이미 졌고 그러면 그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거를 파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 막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자도 사실 골프에 입스란 말이 있는데 내가 뭔가 좀 트라우마 한번 생기면 뭐 퍼터를 잘 못하거나 자신감이 없어져. 드라이버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사격 선수도 뭔가 하나 트라우마 생기면 이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손절매 좀 크게 한번 하면 그 다음 매수 주문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손절매를 사실 빨리 하는 편이에요. 한 30% 이상 손절매 해버리면 이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종목 선정을 잘못하나? 왜냐면 10% 20%까지는 아유 잘못했어 인정하고 또 다른 더 내 살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반토막까지 못 팔아버리니까 일단 두 가지 그 정신적 충격이 생기는 거죠. 야 내가 종목 선정을 이렇게 못하나? 반토막 나는 종목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반토막 날 때까지 어떻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방치시키고 있었지? 요런 이 투자 실패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반토막 이상 나신 거는 그냥 뭐 또 어차피 못 파신 거니까. 근데 적어도 20% 또는 한 30%까지도 다른 기회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이유로 계속 보유해야 된다면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공부는 철저하게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결국은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또 다시 주가가 우상향하려면 기업 가치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 가치가 내가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또는 적자가 최근 1, 2년은 났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의 기미가 보이는 그래서 업종 분석도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업종들 예를 들어 5G 쪽도 그랬고 2차전 쪽도 그랬고 지금 실적보다 5G 지금은 아니지만 5G가 움직일 때 실적은 적자 막 2년 연속 적자인데 막 2배, 3배 올라갔고 그렇죠. 2차전지 최근에 그랬거든요. 2차전지 재무제표는 별론데 막 퍼가 50, 100인데 2배, 3배, 4배, 5배 가면 올라가요. 그건 이제 업종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재무제표 하나하나가 아니고 야 2차전지는 지금 움직일 때야 5G는 움직일 때야 뭐 전기차는 움직일 때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업종 분석 철저히 하시고 그 업종 내에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위치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적어도 그 정도를 보시고 재무제표 숫자까지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얘는 한 30% 빠졌어도 내가 믿고 가지고 갈 수 있어. 근데 그런 믿음 없이 사실 가져가는 건 무의미하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 못 자죠. 네.